지금 대통령실 행정관이 김기현 후보를 홍보하고 안철수를 비판하는 이게 장난이 아니던데요. 이따 그거 맞아. 자세한 이야기는 또 다음 방송에서 좀 다루기로 하고 음. 일단은 대통령실 행정관이 김기현 후보를 홍보하고 안철수를 비판해. 그냥 간단하게 생각할게. 아까 그 이직 정신병자한테 한번 물어볼게. 문재인 대통령의 그 청와대 행정관이 민주당 당대표 뽑는데 행정관들 우글우글한 방에서 특정 당대표 후보를 홍보하고 특정 후보를 욕한다고 생각해봐요. 난리가 났죠. 생각을 해보라고.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솔직히. 그쵸. 또 문재인이 어쩌고저쩌고 어. 하면서 욕을 했겠죠. 아니, 이 사람들이 또 처음에 뭐라고 해서 대응을 많은 카톡방에 있어. 그러면 그 행정관이 들어가 있었겠지. 처음에 이렇게 대응을 했습니다. 마치 그들이 본의 아니게 들어가 있는 것처럼 끌려 들어간 것처럼, 그러니까 그 카톡방에 초대임을 당한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또 우리 음성 녹취까지 다 나왔잖아요. 되게 능동적으로 전화를 해서 설득을 하는 그런 과정이 다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저 카톡방에 이제 들통이 났는데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 행정관이에요. 수석실 행정관. 전당대회도 별로 안 남고 그래서 이제 뭐 저희 뭐 김기현 대표 뭐 이런 방이 하나 있는데 얘들 또 하는 말을 들어보면 불법인지 알아요. 맞아요. 아, 좀 알고 조심스럽게. 있는 거예요. 그 전파하실 방 있으시면 전파 좀 해주시고 그러십사 방에 이제 초청을 좀 드려도 될까요? 그러니까 시민사회수석실에서 행사 같은 걸 하면 그게 거기 온 사람의 전화번호를 받아가지고 카톡방으로 초대를 해가지고 거기서 전파하실 방 있으시면 전파 좀 해주시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김기현 후보 홍보 그 내용을 전파해달라 이런 얘기예요. 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얘네들은 법무사인 줄을 몰라? 그러니까 결국 시민사회 수석실에서 하는 게 포교 활동을 하는 거 아닙니까? 개인 정보를 수집해서 그 카톡방들을 막 만든 다음에 그쵸. 자기들이 원하는 바를 계속해서 카톡방으로 퍼뜨리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어떤 문제 의식도 없이. 근데 이런 게 있어요. 저거는 윤석열의 뜻으로 나는 보잖아. 네. 그 옛날에는요 저런 일들이 벌컥이 나면 저런 경우에는 불법이기 때문에 대통령실이 쟤를 뭐 사퇴시킨다든가 뭐 징계를 한다든가 하거든요. 지금 현재 국민의힘과 그 대통령실은 그게 안 돼요. 윤석열의 뜻이기 때문에. 대통령실 행정관이 저러고 있다는 건 윤석열의 뜻이라는 소리잖아요. 안철수 빡쳐가지고 기자회견하는 거 보니까 좀 읽어주세요. 그러니까 안철수 목소리를 읽어주십시오. 정당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헌법 제7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중대한 범법 행위로서 매우 중대한 사안입니다. 혀가 네. 굉장히 기시네요. 안철수 참 실망인 게 왜 이렇게 중요한 사안에 있어서 말을 이따위밖에 못합니까? 아니 어제까진 그랬어. 어제까진 그런 거고 저건 어제 이야기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게 있어. 저 말은 대통령실 뭐 시민 사회 수석 이런 거 다 빼고 그 영혼은 다 윤석열로 대체하면 돼요. 윤석열로 대체하면 돼요. 여기 이제 천하람이 그렇습니다. 김기현이 얼마나 못 믿어오면 저럴까. 맞는 말이잖아요. 대통령실까지 나서가지고 불법을 저지르는 이유는 그렇게까지 하지 않으면 김기현이 떨어질 수도 있다는 위기감 때문에 그런 겁니다. 지금 헌법만 얘기를 했는데 공무원이 공무원법에 이제 정치 중립의 의무라든지 선거법에서도 이것이 지금 내부 전당대회에도 이게 판례를 보면은 이거 불법입니다. 위법적인 거예요. 법을 어기고 있는데 이 법을 어긴 것을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이 법치국가를 그렇게 외쳤던 윤석열이라는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이것을 스스로 시켰다는 겁니다, 이게. 근데 본인들은 법 앞에서 법 위에 있어요. 법민들은 법을 어겨도 됩니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여기 말이 어떤 됩니까? 흐름이냐면 김기현이 결선을 못 가면 김기현이 당대표가 되더라도 타격이 커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깃발 하나 들었잖아요. 김기현이라고. 사실상 그 과정에 나경원 주저앉히고 안철수 협박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김기현이 결선 가야 되는 절박함이 있는 거예요. 김기현이 당대표가 되더라도 결선까지 가면 윤석열의 생채기가 엄청 남죠. 그러니까 대통령실에 있는 그 행정관이나 이런 비서들이 총출동해가지고 지금 김기현 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지. 그러니까 시민사회 수석실 같은 데서는 국민의힘 당원들 대상으로 행사를 하는 거예요. 김기현 되게 만들려고. 이거 완전히 그 뭐 국정원 댓글 개입 사건보다 더 심각한 불법 선거운동이자 그렇죠. 불법입니다. 정상적인 국가가 아닌 거죠. 더 심각합니다. 우리 과거에 국정원 댓글 조작 사건이 있었을 때, 와, 이거 어떻게 이런 일이 국정원에서 이런 일이 벌어져? 라고 엄청 충격을 받았어요. 그 뉴스를 들으면서. 아주 더한 일이 벌어지는데 이 더한 일들이 계속 누적되다 보니까 윤석열 정권 내에서는 누적이 되다 보니까 무감각해지는 그런 지경까지 지금 다다랐습니다. 저게 저 행정관들하고 시민사회 수석 뭐 이런 선거운동을 윤석열의 뜻에 반해서 했을 리는 없잖아요. 윤석열이 그만큼 대통령실 내에서 저바심 내니까 행정관들이 총동원돼서 선거운동하고 있잖아요. 안철수가 빡이 안 치는 게 이상하고 결국 안철수가 강승규 시민사회 수석을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드디어 이제 핵폭탄 하나가 터진 거죠. 너무 늦었어요, 그런데. 근데 법적으로 가면 물론 안철수는 본인이 당대표가 될 수 없을 거라는 걸 너무 잘 알고 있는 것 같고 이것도 일종의 빌드업이죠. 피해자 코스프레인데 하려면 진작 했어야 되는 건 맞지만 당대표 경선 관련해서 대통령실을 고발했다는 건 윤석열과 헤어지겠다는 뜻에 가깝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안철수가 뭐라 그랬냐면 윤석열 대통령의 뜻은 아닐 거라고 본다. 아유,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안철수 그러니까 전 대표는 이래서 안 되는 겁니다. 지지를 했던 사람들 동을 돌아서는 이유도 처음부터 좀 세게 나갔으면 국민의힘의 당대표가 바뀔 수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지금 분석을 하는데요. 계속 진짜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게 아무 말도 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까지 벌어진 건데 저는 안철수 이제 한 정치인이란 사람이 앞으로 글쎄요. 전 정치가 앞으로 지금보다 더 고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안철수는 진짜 영화 제목 헤어질 결심. 음. 그거 하지 않고는 저는 불가능하다고 보고요. 안철수의 또 다른 그 유랑이 시작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해보고. 그렇게 근데 오늘 해야죠. 그 황교안하고 같이 기자회견하고 그랬잖아요. 음. 그러니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분당 위기라. 저는 일단 그렇게 봐요. 어쨌건 윤석열이 지시가 아니었다면 행정관을 즉각 징계해야 되는데 안 할 거잖아요. 윤석열 지가 욕한 것도 뭐 MBC 탑승 배제하는 캐릭터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그냥 쌩깔 겁니다. 자, 근데 이번에 어떤 여론조사 하나 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 그때가 아마 미디어 토마토 여론조사일 거예요. 지난 주말 금요일에 나왔던 국민의힘 지지층 대상으로 했더니 이게 뭐냐면 민주당의 가장 위협적인 국민의힘 당대표는 누구냐라고 물었더니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김기현이 44.6, 안철수, 천하람, 황교안 순이에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지층 대상에 약간 정신 이상하신 분들은 김기현이 민주당의 가장 위협적인 대상이라고 생각을 하는 건 뭐냐면 확증 편향을 갖고 그러니까 김기현 당선시켜야 되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고. 근데 진보층, 그러니까 진보층 대상으로 하면 김기현을 가장 만만하게 봅니다. 진보층에서는 9.7%만이 김기현이 민주당 입장에서 가장 만만한 후보라고 보는 거고 가장 그러니까 위협적인 그 국민의힘 당대표는 천하람이라고 보더라고요. 왜냐하면 4명의 후보 중에 천하람이 그래도 좀 정상으로 보이거든. 그 자리에 유승민 대체도 되고. 그럼요. 뭔가 바뀌는 것 같고. 그러니까 총선은 기대치, 그러니까 국민들이 표를 주시는 것은 희망에 대한 발전 가능성에 대한 기대에 대한 표를 주는 것도 있잖아요. 근데 천하람이라는 당대표가 만약에 그 얼굴로 뛴다. 그럼 국민의힘이 바뀌고 있구나. 지금과는 다르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김기현이 당대표로서 얼굴이 뜬다. 그 사람들이 우선 당대표가 어디에 있는지 누구인지 모를 거예요. 김기현 얼굴이 그만큼 알려지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선 김기현이 되면은 뭐 좋죠, 솔직히. 좋습니다. 근데 국힘 지지자들이 이 모양이기 때문에 결국 국힘의 대표는 김기현이 될 거고 그러면 민주당에는 아주 땡큐인 거죠. 네. 김기현 당대표 되면 민주당은 땡큐. 김당땡. 진짜로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람이란 게 이런 거고 전당대회를 통해서 당의 바람이 불고 뭔가 그 체질을 바꿔 나가야 되는데 그럼요. 한 10년, 20년 전으로 후퇴해 버렸어요.
당원들만 뽑아 당대표를. 그러니까 여론조사를 해보면 어떤 경우는 천하람 1등 나오지도 않잖아요. 전국민 대상으로 봤을 때는. 네. 그나마 정상으로 보이니까. 근데 김기현은 사실상 가장 당대표 감이 아닌 자가 지금 비리 의혹도 덕지덕지 붙어 있잖아요. 황교안도 그런 거거든요. 김기현의 비리를 이야기했는데 들은 척도 안 해. 그러니까 이제 안철수와 연대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제가 봤을 때 천하람도 비슷한 결인 거고, 그러면 천하람, 안철수, 황교안이 만약에 셋 중에 한 명이 결선을 가게 되면 김기현 위험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실의 행정관들이 총출동해가지고 김기현 막 띄우고 안철수 막 비방하고 이 과정을 거쳤던 거다. 딱 답이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결국 이제 뭐 투표율이 높았다는 거잖아요. 지금 54%? 우리 방송 들어오기 전까지? 네, 54% 돌파했다라고 뭐 60%까지 기대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여기 서로 쉴드가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 투표율이 높으니까 이준석 때 들어온 청년당원들이 투표 많이 참가하다 한 거다. 그랬더니 김기현 후보 쪽에서 뭐라 그러냐면 우리 어르신들은 미스터 트롯 투표를 해봐서 네. 이런 거 잘한다. 나 진짜. 이게 정당입니다. 진짜 너무 훌륭해. 진짜. 자, 어쨌건 국민의힘에 대한 이야기는 이따가 최민희, 황인두 시간에 조금 더 이야기를 하기로 하고, 어쨌건 윤석열의 지금 똥줄 타는 마음. 야, 일본에 나라를 팔아먹으면서 당대표는 정말 하고 싶은, 내 마음대로 지키고 싶은 그 집착이 대단하네요. 거의 스토커 수준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이런 자가 대통령이 되면 안 된다는 걸 보여주고 있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은 이런 거에 개입 안 하기로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법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그건 기본적인 상식이고 도리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당대표 되는 사람이 친윤 이렇게 시작했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마치 조국 이재명 수사랑 똑같은 거예요. 답정너. 그렇죠. 답정너를 만들려다 보니까 무리한 것을 끌어와서 지금 또 하나의 탄핵 사유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아주 고마운 말씀. 여기까지 하시죠. 네. 네. 자, 이경 대변인 고생하셨고요. 다음에 또 뵐게요. 네. 어. 저 다음 주 고정 만나요? 어떤 분이 또 평지 풍파를 일으켰네. 이경 고정.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덕분입니다. 조심하세요.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여기까지.